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호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운행하는 자동차, 여러분께서 이용하는 자동차 변속 충격 많습니까?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경고등, 변속 충격, 그리고 냄새, 또한 연비. 그 중에 경고등에 대해서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진단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진단을 받으시려면 오셔야 되죠. 전화상으로는 안 됩니다. 예약을 해야 됩니까? 예약해놓고 안 지키기 때문에 예약 안 받습니다. 과거 정비 이력 필요합니까? 정비 이력 필요 없습니다. 언제? 일과중에 오시면 됩니다. 저녁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그건 저녁이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일이 끝난 겁니다. 곧 여러분들께서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한가할 때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진단을 해드리면 바로 예 알겠습니다 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그런가? 이 보드를 이용해서 구구절절히 스캐너에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항목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5분 만에 끝나기만 한다면 저녁에 오셔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영상은 보셨지만 꼼꼼하게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는 핑계로 잘 못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가보자 이런 생각에서 오셨던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보드를 이용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설명을 안 해드리고 그냥 정비해 드리면 되느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공짜 정비면 여러분들께서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비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로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언급해 드리면 가시죠. 가장 많은 이유가 시간이 없다. 차를 맡길 수가 없다. 왜? 나는 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한다. 결국 자동차를 못 고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정비를 해서 탈 것이냐, 사장시킬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겠습니다만, 이미 경고등이 떴으면 어떤 문제에 의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몇만 원이면 고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원하시고 방문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런 입장에서 오신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변속 충격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변속 충격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제 차가 변속 충격이 옵니다. 자동차 종류는 뭡니다 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변속 충격이 옵니다. 언제 옵니까? 시동 걸어서 가면 옵니다. 그런데요, 가다 보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혹자는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 변속 충격이 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동 후 운행 시 온다. 두 번째는 시동 후 가다 보면 온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동 후에 운행하면 변속 충격이 온다. 시동 후에 가다 보면 온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내 차는 언제 변속 충격이 오는가? 첫째 항목이냐, 두 번째 항목이냐? 그게 그 말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미 파악을 아직 못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시동 후 운행 시라고 했어요. 이분은 무예열 운행, 예열 없이 운행한다. 이분은 예열 후 운행. 보시겠습니다. 시동 후에 후진 넣고 드라이브 넣고 도로를 나가는 겁니다. 시동 후에 즉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동 후에 가다 보면 그랬어요. 결론은 예열을 하고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아니,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시동 후 즉시, 즉 예열을 안 하고 간다. 시동 후에 어느 정도 열 받으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급하게 가야 할 뿐 나는 시동 걸어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한다, 천천히 가겠다, 하다못해 에어컨을 켜놓고 시원해지면 간다, 또는 히터가 나올 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분의 습관은 시동 후에 예열 시간을 갖는다. 예열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열을 안 한 분과 예열을 한 분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변속 충격이 올 것인가 보겠습니다. 예열 안 한 자동차의 충격. 예열을 안 했어요. 시동 걸자마자 시동 즉시 운행한 겁니다. 이런 자동차는 예열을 안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가 오일 점도입니다. 엔진 오일 점도가 많은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점화 장치, 여기에 충전 전압. 시동 즉시는 점화 장치의 성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곧 충전 전압도 시동 즉시의 전압보다 가다 보면 달라집니다. 오호, 그런 게 있나? 예, 깊게 관찰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는 상태에서 ECU는 MAP, 맵 값이나 AFS의 값을 이용해서 뭘 제한다? 인젝터입니다. 플러스 이그니션, 점화를 제어합니다. 이걸 통해서 쇼크가 옵니다. 변속 쇼크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어요. 이제 변속 충격이 왔어요. 언제부터지?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부터, 또는 점화 장치를 교환하고부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알면 내가 지난번에 넣었던 오일 점도가 안 맞는가, 넣었던 첨가제가 안 맞는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또 점화 장치니까 지난번에 몇만 킬로 됐다고 점화 코일과 스파크 플러그를 바꿨는데 그때 갭, 플러그 갭을 조절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손 안 댔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충전 전압, 배터리 충전 전압이 낮아졌나?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발전기의 충전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또는 접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충전 전압을 확인하고 접지 전압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들 둘 중에 접지 전압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변속 충격 옵니다. 아셨죠? 이거 말고 또 올 수 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가다 보면 변속기 오일, 이게 문제가 생겨서 변속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밑으로 뺀 이유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변속기 오일이 불량이라서 온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변속기 오일보다는 변속용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요.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문제가 생기면 예열을 하고 운행을 하든 예열 안 하고 운행을 하든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넣어드려요. 엔진에 의한 변속 충격이 많기 때문에 곧 이 변속기에 대한 거는 공통이겠죠. 예열과 무예열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타날 때는 변속기 쪽으로 간다. 곧 엔진에 의한 변속 충격이 너무나 많다, 자주 발생한다, 또는 엔진에 의한 변속 쇼킹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라고 여러분께 주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열 후 운행. 예열을 했습니다. 지금 시동 걸고 한 1분이든 2분이든, 어떤 분들은 5분 예열을 하는 분도 계세요. 예열을 하는 동안에 달라진 게 있죠. 첫 번째는 오일 점도가 묽어진다. 얘 때문에 변속 충격이 오느냐? 안 옵니다. 두 번째는요, 냉각수 온도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엔진에서의 흡입 효율이 하락합니다. 하락. 얘가 충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척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무신경이죠. 그리고 이것만 신경을 쓰세요. 차 나온 지 10년 됐는데 5년 됐는데 나는 아직 냉각수를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 이게 10명 중에 9명입니다. 곧 90%는 냉각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상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열어서
물이 있으면 운행한다. 사람은 등 뒤에 붙어있는 신장을 통해서 피를 필터링합니다. 자동차는 필터가 없습니다. 곧 들어있는 게 오염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그걸 통해서 냉각장치가 부식도 되고 냉각수의 비중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흐름, 유동성 하락. 1번 시린더 쪽에 있는 냉각수, 2번 쪽에 있는 냉각수의 흐름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흘러가는데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린더별로 온도가 달라진다. 시린더별로 온도가 달라지면 공기의 흡입량이 서로 달라진다. 그 흡입량이 바뀌면 ECU는 연료 분사도 각기 다르게 할 것이고 점화도 각기 다르게 점화를 합니다. 곧 변속 쇼킹이 옵니다. 냉각수. 그러니까 예열하는 동안에 엔진의 온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가령 시동을 걸을 때 한 28도씨에 냉각수가 있었어요. 시동 걸고 있으면 60도, 65도 올라갔습니다. 70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쇼크.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엔진 오일에 의한 파워 밸런스 불량으로 쇼킹이 온 게 아니다. 흔한 말이 있잖아요. 왜? 담배 한 대 피우고 간다. 변속 충격이 오더라. 그건 냉각수다. 이렇게 보시면 내 자동차의 변속 충격은 냉각수였네 또는 오일이었네 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낼 수 있다. 쉽죠? 그냥 과거의 정비 이력을 돌아본다. 뭘 하고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한 달 전에 오일 갈았어. 며칠 전에 호스가 터져가지고 냉각수를 넣었어. 아하,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네. 그때부터 그랬구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지 마시오.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과거를 회상하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보고 또 내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곧 자동차를 정비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변속 충격이 왔어. 이번에는 또 뭘 갈아야 되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갈 거 다 갈아줬는데 정비 다 했는데 뭐 때문에 오는 거야 이거? 혼자 생각을 깊게 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언제 왔더라? 아, 맞아. 지난번에 뭔 정비하고부터. 아니요, 정비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맞아요. 정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분들이 지난번에 뭔 정비를 했어. 그리고부터 발생한 문제점이야. 냉각수. 여러분들이 정비하러 갔어요. 엔진 오일 갈러 갔어요. 오일 갈아줬어요. 정비사님이 열어보고 냉각수가 부족하네 보충해줬어요. 뭘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액을 넣어줬어요. 원액을 넣었으니까 냉각수 비중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온의 냉각수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85도씨의 냉각수가 돼야 되는데 88도씨로 올라갔다. 3도의 변화가 왔죠. ECU는 여기에 맞는 전압이 V1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중이 올라가면 얘보다 낮은 이렇게 여기 지점 곧 V2의 전압이 어디로 간다? ECU로 간다. 분사량을 뺀다. 마이너스 한다. 얘가 쇼크 온다. 변속 충격으로 온다.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 오네. 어이구 오일 잘못 넣었나? 냉각수 그날 갈았는데 그날 뭐 비중이 바뀌었나? 전에 사용하던 냉각수 비중보다 올라갔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지? 내일 아침에는 시동을 걸고 즉시 운행해 본다. 변속 충격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 다음날은 시동 걸고 한 5분 있다가 운행해 본다. 그랬더니 충격이 왔네. 아, 냉각수. 오호, 이거였구나. 냉각수를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그냥 수동으로 바꾸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장비를 활용해서 순환식으로 시간을 좀 투자해서 바꾸십시오. 그냥 정비업체 가서 차 들어놓고 라디에이터 밑에 코크 열어서 바꿔주면 그게 교환이 아니고요. 순환식으로 해야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아주 개운하게 서큘레이션 체인징 방식을 이용해서 바꾸셔라. 그것이 여러분들 자동차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정비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공통 충격 이거죠. 공통으로 오는 충격.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미션유의 변질.
미션유의 부족.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 것 같고 자꾸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부하가 줄 정도로 누가 많이 넣어주진 않죠. 뭐 하다못해 0.5리터 1리터 더 들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변속 충격이 오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러면 미션유가 변질됐어요.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1단 솔레노이드, 2단 솔레노이드, 3단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그 솔레노이드, 이 솔레노이드가 코일이 있고요. 코일 속에서 플런저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끝에서 유로의 방향을 열고 닫고를 해줘요. 열고 닫고. 그때 이 솔레노이드가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으면 변속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교환을 하자는 분도 있고 청소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청소해서 개운하게 될 경우도 있겠고 그냥 교환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청소했는데 사라지는 차, 청소해도 안 사라져요. 교환했더니 사라져요. 이 속에 이물질이 있었던 것이 없는 상태니까 이게 잘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환하는 게 빠르겠다. 그런데 조금만이라도 오염되면 또다시 뻑뻑한 증상이 나타나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주로 저단용, 1, 2단용 또는 3, 4단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솔레노이드 하나를 가지고 1단 제어, 2단 제어를 하는 건데 드라이브에 넣으면 1단 아닙니까? 움직이면 바로 2단이란 말이에요. 2단 운행은 거의 없죠. 잠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솔레노이드가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5단, 6단으로 가던 자동차가 변속 충격이 온다. 그런 경우는 다 엔진 쪽입니다. 곧 이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은 고단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1단, 2단 쪽에서 변속 충격이 온다 그러면 냉각수 문제, 엔진 오일 문제, 솔레노이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 속에 유온 센서, 변속기 오일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 온도 센서가 마이너스 40도씨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변속 충격이 왔던 차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40도씨의 온도라고 감지가 돼도 변속 충격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온 센서는 참고용이지 이 자체가 변속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하면서 보면 마이너스 40도라는 말이 측정이 됐어도 유온 센서가 단선됐네요 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저한테 왔던 분이 다른 집에 갔더니 유온 센서를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변속 충격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다른 솔레노이드 밸브의 각각의 저항들을 보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한다면 청소나 교환 이런 거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게 금방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오염이 묻으면 닦고 나면 눈에 보이니까 속에 들어있는데 이 속에 이물질이 몇 개가 있다가 몇 개가 빠져나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작동하는 저항값을 이용해서 정비하는 데 시간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변속 충격에 대해서는 진단만 해드리고 가능하면 정비는 딴 데 가서 하십시오. 자,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서 알아들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미션유의 변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션유의 변질은 냉각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곧 변질이 되는 데는 엔진의 냉각수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변속기 오일이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냉각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냉각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곧 냉각수가 고온이면 변속기의 오일도 고온 속에서 작동하게 되고 솔레노이드의 저항값도 증대가 되고 배선이 경화돼서 부러지기도 한다. 단선이 되는데도 영향을 준다 라고 알으시면 되겠고요. 고온이면 미션 오일이 증발할 수도 있다. 곧 오일이 끈끈해질 수 있다. 변속기 오일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냉각수는 엔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변속기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미세누유까지도 영향을 준다 라고 이해하시고 엔진 오일이 감소하느냐 감소하지 않느냐 거기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아시고 냉각수의 역할이 참 크구나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자동차는 스스로 진단도 할 수 있고 스스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예측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